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문제집 231페이지 양도소득세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양도세 보시면 제3장 양도세 우리 시험에서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죠.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양도소득세 우리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냐 그러면 양도소득세요. 대여섯 문제가 출제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떤 부분들 중 출제되냐 우리 출제되어 왔습니까? 자, 양도소득세 우리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부과되는지,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라는 것이 뭔지,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요.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요, 독립한 문제로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묶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올해는 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 양도의 개념 유형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도세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세 세금이 달라지죠. 자, 그럴 때 보유기간 그러면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는데, 그 양도 및 취득 시기요. 그 양도 시기, 취득 시기예요. 취득 및 양도 시기. 자, 요거 판정이 또 시험에 또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올해 또 요것도 여러분들이 톤통히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고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어떻게 양도세 계산하는지, 이 계산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죠. 그래서 계산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두세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매감기, 매감한기, 추계 결정 경정에 관한 내용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우리의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우리 기타 필요경비 계산공제과 관련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고, 또 장기 보유통제, 기본공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세율, 또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작년에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 역시 또 잘 보셔야 되고요. 양도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지, 납세지. 또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지고 납부가 있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계산 과정에서는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많은 논점이 있고 또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납세 절차도 또 시험에 매년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비과세도 최근에 또 역시 또 비과세도 틈틈이 거의 매년은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관해서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떤 출제되기보다는 대략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런 것들을 테마로 여러분이 양도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1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요, 소득세법상 고자가 부동산 등의 양도시에 과세되는 양도세 성격으로 적합한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는 문제가 안 나올 건데, 그래도 몇몇 특징들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국세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 여러분 면세점은 취득세 같은 세금들,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이런 거 적용되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럴 때 취득세 같은 게 면세점이 적용되고요. 양도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류과세. 여러분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따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또 그 다음에 종합과세, 이것은 어떤 거냐면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1년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분류과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종합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등 비례세율인데, 취득세, 우리의 등록면허세는 비,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비누. 그래서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죠. 그래서 비례세율,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세입니까, 여러분? 우리 종부세, 양도세는 인세죠. 그래서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인세지 물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 허용되죠? 물납은 안 되고요. 초과 누진세율 역시 적용되고요. 정부 부과과세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232페이지 2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4번 문제 이런 것들 특징과 관련한 가벼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5번 문제도 여러분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그런데
1번 지문 보면 여러분요,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남편의 주택, 조정상적 아내고를 이혼의 위자료로 명목으로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대물 변제요.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은 이혼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합니다. 근데 다만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이전할 때는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1번 정답입니다. 나머지 문들 여러분들 한번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한번 보시면은 2번 지문 같은 것은 갑을병이 균등으로 공동 소유한 토지를 갑 40을 30평 30지분으로 분할했다. 여러분 공유물,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수물화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 지분 그대로 자기가 찾아갔으니까요. 근데 다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 받고 유상 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갑을병이 균등했는데 지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을과 병은 대가 받고 공유지분권을 이전했다 그러면 요 양도세 양도에 해당합니다. 3번 보시면 부동산을 동등 가치로 대금 수수가 없이 상호 교환하는 경우, 대금 수수가 없이 여기에 필표 쳐가지고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닌 거 아닌가요? 하는데 아니고, 교환은 원래 직접적인 대금 수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대금 수수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이것이 잠깐만. 자, 여러분 3번 지문 계속 이어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요, 대금을 동등 가치로 대금 수수가 없이, 여기에 이제 필 꽂히면 안 돼요. 대금 수수가 없이, 이것은 원래 교환 자체는 보세요. 교환은 직접적인 어떤 대금의 수수는 없는데 이건 있는 거죠. 자, 상대방 갑소유 A 건물, 을소유 B 토를 서로 맞바꾼다 그러면 상대방 부동산을 받고 내 걸 사실상 이전하죠. 그러니까 상대방 부동산 받고 내 거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이거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금 수수 없이, 자, 여기에 필 꽂히면 안 돼요. 이거는 대금 수수는 원래 교환은 없어요. 직접적인 대금 수수는 없어요. 근데 상대방 부동산을 대가로 받고 이전하니까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양도에 해당하고요. 4번 양도 담보로 된 자산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된 경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5번 보니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수중자의 채무 부담분. 자, 그래서 우리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중자에게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이거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요,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요건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근데 차입금이 있죠. 자, 그래서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럴 때요,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 거죠. 갑이 을한테 내가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아유, 그래? 야, 내가 근데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 요거 있는데 이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들 세금 관계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보시면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요거는 증여자가 갚을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죠. 그래서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 있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자산이요.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죠. 그래서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죠. 그래서 수중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중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자, 이 얘기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하여튼 대물변제 양도에 해당하긴 하는데 다만 비과세권을 갖췄을 때는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요, 금방 제가 설명드린 부담부증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갑은 소유하고 있던 시가 4억 원의 상가를 을에게 증여했다. 을에게 증여한 토지의 금융기한 차입금 1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동차입금은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갑과 을이 부담할 세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부담부증에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갑은 4억 원 전부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데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채무인수액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에 해당하고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증여자한테는 여러분요 1억 원, 채무인수액 상당액 1억 원에 대해서 대가관계가 있는 거죠.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면은 대가를 받았다고.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전체 사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1억 뺀 나머지 3억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여러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담부 중에 알아두시고요. 236페이지에 7번으로 갑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세법 및 판례상 양도가 아닌 것은 그런데 여러분 거기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여러분 별표시 해놓고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있어요. 그러면 자, 문 2개가 있는데 하나 왼쪽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 그 해설을 먼저 봅니다. 매매여 대표적으로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이고 교환,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고 법인의 현물 출자자가 있고 설립회사가 있습니다. 법인에게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한다. 즉 소유권 이전하고 설립회사로부터 신주를 배정받죠. 그리고 이전하니까 이 법인의 현물 출자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주식이라는 대가를 받고 부동산 등이 이전합니다. 그러면 양도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물변제. 우리 대물변제는 제가 판례 통칭 내용으로서 여러 가지 강조드렸습니다.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하거나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하거나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다 이전한 겁니다.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하거나 또 조세 물납도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 등이 지자체로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당하고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물변제 양도해당하고요. 수용 강제적으로 매매를 줘도 수용, 공매, 경매 다 양도해당합니다. 보상금 받고 또는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공매, 경매도 양도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나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이에요. 실제 과세가 되려면 양도 차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변론으로 하고 수용, 공매, 경매도 다 양도해당합니다. 사실상 유상이전. 우리는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면 지금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 물납 금방 말씀드렸어요. 지자체로 제가 만약에 금전 납부 원칙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물납하면 재산세를 지자체에 물납한다 그러면 여러분요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해당합니다. 어떤 수강생은 아니 세금을 내는데 또 세금을 내라는 건가요? 그런데 자 여러분 조세 물납 같은 양도소득세 양도해당합니다. 어떻든 간에 위자료 명목의 소유권 이전 금방 대물변제 같은 거 똑같은 구조입니다.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것을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부담부증의 시,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부담부증의 경우 채무인수액은 양도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변제 충당된 양도담보 그런데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에 따라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변제액의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것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청산금 수령한 환지 그런데 여러분 자 요거는 동안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가만지요. 우리가 여러분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 벌어지는 지역에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권리 면적이 3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업 종료되고 환지를 받았는데 200제곱미터 환지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300에서 200 받았으니까 10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얘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 수령해야 돼요? 청산금 수령해야 되겠죠. 줄어든 것만큼. 자, 환지권리 줄어들었습니다. 가만지에.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보시면 환지권리 줄어든 가만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양도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니까 공유자 간 공유지분이 변동된 공유물 분할. 자,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 목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누가 대가받고 준 거 없어요.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됐다. 공유지분권 10%를 대가를 받고 이전에 양도에 해당합니다.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된 후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 그랬는데 자, 이것도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한다. 무슨 얘기냐면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했습니다. 근데
잔금까지 치렀어요. 자, 그러면 갑에서 을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는데요. 근데 갑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을한테, 야, 내가 너한테 판 집이 우리 부모님이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너한테 집 팔고 나서 그날부터 부모님이 꿈에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팔지 말라는 것 같은데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없던 일로 하자. 그래, 그러자. 자, 그래서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 합의의 죄로 이전할 때는 이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 양도속세가 과세되느냐는 항상 변론이에요. 양도 차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든 간에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 합의의 죄로 이전할 때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들 쭉 눈에 익혀 두시고,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오른쪽 문을 열고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적재 하나씩 쌓습니다. 먼저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 종목적으로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에 대해서 이거 못 갚으면 이거 네 맘대로 알아서의 처분권만 이전하는 거 형식적 이전으로 양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니까요.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에 따라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 따른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 이건 뭐냐면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이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토지가 자 이렇게 경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소유, 을소유입니다. 근데 경계가 삐뚤삐뚤하니까 토지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요.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그럴 때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때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때 이제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초과하면 양도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정권 행사로 인한 이전이요. 자, 이혼할 때 재산분할 정권 행사에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죠.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대가받고 이전한 거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더라도 취득 원인은 뭐로 해야 돼?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로서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 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 근데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또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죠.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니까 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또 매매 원인 무효수에 의한 소유권 환원,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자,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 증여했더니 알았어 여보 내가 알아서 갚을게 3억 원. 결국 남편도 갚겠죠. 자, 그 다음에 중고딩 자녀를 두는 부모가 그 자식한테 부담 부증했대. 알았어요 아빠 학원 갔다 와서 알바 뛰어서 갚을게요. 결국은 남편도 아빠 돈으로 갚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등기 원인이 근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간의 부담 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항상은 아니에요.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신혼부부 자녀로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매매 교환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하여튼 명의신탁, 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도 대가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부부간에 서로 교환한다거나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자, 완전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거래인데 허가를 못 받으면 낙방되죠? 자, 그러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은 것을 딱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자, 기억하시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 보니까 소득세법 및 판례상 양도가 아닌 거 그랬는데요. 5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자 간의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한 입을 돕지 않은 사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원칙적으로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이거 대가관계가 물론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양도가 아니다. 5번 정답이고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1번 환지받은 토지나 충당된 보류주로 양도하는 경우.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근데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보류주를 공사병에 충당해서 매각할 때 그때는 양도당합니다. 2번 이혼 시 당사자가 합의한 위자료를 일방에 소유했던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했다. 요거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로 부동산 같은 것을 이전하면 여러분요 이것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자료 지급 채무 위반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죠. 어떤 여자가 헤어지면서 전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는데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줍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 위자료 지급 채무 위반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유한 임대부동산을 법인의 현물출자, 법인의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4번은 판례 내용인데 한번 눈에 익혀두세요. A는 토지를 출자하고 B는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행할 때 A 토지 출자 이런 것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여러분 수용은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수용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 채무자가 채무 변제일 담보를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적 이전이니까. 3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계에 의해서 종전토지 일부가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번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금전 수수 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입증하지 못했잖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대가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금전수 등을 입증하지 못했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았다고 돌려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 이전,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 5번 같은 경우도 요 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용은 강제적으로 매매를 줘도 수용, 공매, 경매 양도에 해당합니다. 9번 문제 여러분이 반복되니까 보시고요. 10번 문제 여러분 별표시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별표시 하시고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1번 기출문제 한번 봅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2번 부담부 증여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인수액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에 해당되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3번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일 예산을 변제 충당한 때 여러분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를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대가받고 제3적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4번 매매 원인 무효수에 의해서 매매 사실 원인으로 판시돼서 소유권 환원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해서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공매 경매의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을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자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갑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 소유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병을 뭐라고 합니까? 민법에서 물상보증인 이렇게 얘기하죠.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지정하기 하고 상태가 받을 때요. 그럴 때 채무자가요 변제액의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어요. 그랬더니 경매 공매에 넘겼어요.
자, 물상보증인 병이 이게 왜 난 날벼락이냐. 내 절대 남의 손에 못 넘어가게 한다 그래서 병이 경매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재취득합니다. 이랬을 때는 양도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 본인은 누구냐면 물상보증인 자기 그 본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물상보증인 자기 그 본인이 재취득할 때는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지문은 뭐 시험에 2번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0번 여러분 3번이 정답이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11번 보시니까 여러분 11번 보시니까 11번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1번 해당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 여부를 묻지 않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다. 양도세는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합니다. 2번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구체적인 예로는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증이요,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고요. 3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일정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배 가름해서 당사자 일방에 수여했던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위자료 지배 가름해서 대상 물건을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면은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대물 변제로서 양도해당합니다. 4번이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 부증에 있어서 증여유산에서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그러는데, 자, 우리 요거는 우리 해설해 보니까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 부증에는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좀 해설이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부담 부증의 경우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히 양도해당합니다. 근데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 부증의 경우에는요, 이거 원칙적으로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도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채무 인수액이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자, 이렇게 하면 너무 긴가요?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가지고 이거, 자, 증여세가 부과되고 증여에 해당되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 부증의 경우에도 채무액 상당액이 예외적으로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 부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갑과 을이 있는데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차입금이 있을 때 수중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중자가 내야 될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요거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3억 원이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5억 전체에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만약에 대가에 있다는 채무인수 사실이 만약에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 채무인수가 입증이 되잖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그러면 그때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중자에게 채무가 입증이 되면, 인수가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 부증에는 항상 양도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채무인수 사실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 자녀한테 제가 집 사줄 때 단순히 그냥 집 사주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것보다는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집을 사주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번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 부증에 있어서 증여유산에게서 수중자에게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양도로 본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로 추정하고, 그래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는 수중자에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양도세 부과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렇지만 해설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 이것도 틀렸고요. 해설도 틀렸고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5번 질문 보니까 조세 채권에 가름해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국가자치에 지급한 때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조세 채권에 가름하여, 자, 물납했다는 얘기죠. 네, 물납했다는 건데, 물납도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로 봅니다. 4번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12번, 13번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복돼서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14번, 15번, 16번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17번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245페이지 18번 문제부터 봅니다. 문제가 너무 많고 반복이 돼가지고 제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 245페이지 대표적인 문제들만 풀어드릴게요. 꼭 중요한 것만. 245페이지 18번 문제를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세 과세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무상 이전에 따라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과세상이 되지 아니한다는데, 여러분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요. 무상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대상이다.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요. 용익물권 중에서는 지역권이 대상이 아닌 거고요. 3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요. 여기서는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했으니까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4번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양도는 대상이다. 여러분 자, 회원권적 성격이 드는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기타 자산에서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이요.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 같은 우리 회원권, 하여튼 명칭 불문하고 뭐 골프장 골프 회원권이나 아니면 헬스클럽 회원권이나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포함해서요. 뭐 다 대상이 됩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나. 근데 다만 이런 주식이요.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라는 얘기도 해드렸는데요. 뻥으로요. 그래서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좋다.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이럴 때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이런 회원권적 성격이 드는 주식도 대상이 되고요. 5번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다. 들렸죠 여러분들?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는데 이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제가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보시면 양도세 과세상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자,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이게 양도세 대상이 되죠. 그랬을 때 여러분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죠. 그래서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된다. 미등기 지상권, 전세권 다 대상이 됩니다. 또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19번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의 지상권, 전세권 대상이죠. 골프용권 대상이죠. 4번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 또 나왔네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 영업권은 사업에 사용한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한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대상이다. 이런 것도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21번 문제를 보시면 21번 문제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기업번에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 등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우리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니은번입니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사채, 이 상환이란 말 드는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디귿번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정에 따라 재산분할합니다. 그러면 재산분할 청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원래 내목 내가 찾아갔으니까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1번 개인이 토지를 법인의 현물출자했다. 법인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설립회사로부터 신주를 배정받고 이전하니까 또는 출자지분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미음번 주거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택을 양도했다. 여러분 건물 건설업자가 팔았으니까 이건 사업자가 파는 거예요.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팔아야죠.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이건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그 중에서도 여기 판매, 신축, 주택 이런 주택, 신축,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이것은 부동산, 주택, 신축, 판매 이런 말 들어있으면 뭐라고요? 이것은 건설업입니다. 사업소득 중에서도 건설업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미음번은 사업자가 팔았으니까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과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역, 디귿, 미음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1번 알아두시고 22번 문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쭉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역시 또 여러분들이 또 별표시를 하시고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지하는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토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이 대가 받고 이전해야죠. 니은번 사업의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했다. 이거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골프용권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 골프용권은 대상이지만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디귿번 X. 니을번 공유 지분 변경 없이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별로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수물하는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미음번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이 주식이요.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주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회원권적 성격이 있는 주식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읍번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여러분 영업권이요.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는데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런 영업권도 대상이 됩니다. 시효번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 이전했다. 또 나왔네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내가 찾아간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죠. 서로 재산 형성의 안팎으로 기여했으니까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은 여기에 이 양도세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하고 그러니까 니은은 그러니까 기역, 니은 이런 것들 아니고 디귿번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을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음번하고 그 다음에 비읍번이 대상이 되겠죠. 두 개가. 23번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24번 문제,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은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고요.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것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24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자리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증여하는데 토지가액이 1억이고 증여자의 채무액이 7천만 원,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전액 인수한 조건이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계산할 때 여러분 양도가액은 무조건 이거예요. 양도가액은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여러분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 됩니다. 자, 우리가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요. 양도 당시 재산가액 그 다음에 곱하기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이잖아요. 자, 그러면 채무인수액 그러면 이 양도 당시 재산가액과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은 이게 같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냐하면 양도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에요. 여기서 보면 지금 토지가액이 1억이고요. 1억짜리를 지금 부담부 증여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1억이고 이게 양도가액.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이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 1억이에요. 그래서 이건 항상 논리적으로 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나오면 채무인수액 상당액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양도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 7천만 원 있죠? 이게 정답이 됩니다.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7천만 원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요. 채무인수액이. 여기 갖게 됐으니까 취득가액은 항상 이제 보면 시험에 부담부증액 양도적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조건에 주어져요. 예. 취득 당시 얼마에 취득했다고 나와요. 그럼 취득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여기다가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액을 곱해서 구합니다. 채무액을 곱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 이건 4번이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5번, 26번, 27번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런 것들 읽으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쭉 뭐 너무 많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예. 다 반복이 되고 과세상 인 것과 아닌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예. 어디로 가시냐면 양도세 과세상 있잖아요. 과세상에서 예. 제가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양도세상에서 일단은 257페이지 한번 보세요. 257페이지. 257페이지 31번 문제를 보시면 31번 문제요. 자,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등만 대상이죠. 예. 광어권, 어업권, 양식업권 같은 일체 무채재산권 아니에요. 어업권, 광어권, 양식업권, 저작권, 출판권 이런 거 아닙니다. 지역권,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 대상 아니라고 그랬죠. 양식업권 이런 거 아닙니다. 소유 무채재산권 다 아니에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여기 이제 올해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양도세상으로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과세상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축권이요. 이축권이 양도세상으로 작년에 추가가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축권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축권은 양도세상인데 반드시 이축권은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자, 이축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은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요.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양도하게 되면요.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양도하면 이것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타 소득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축권은 우리가 20년 우리가 이거 추가가 됐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반드시 알아둡니다. 이축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은 대상이 되는데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하면 따로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한다. 평가해서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한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이것은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이축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만 대상이지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이거 꼭 추가해서 알아두십니다. 여기 좀 안 나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34번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34번 문제. 그래서 3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3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4번 문제를 보시면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아파트 당첨권 대상입니까? 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원래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얘도 알아야 되는데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요. 얘네들은 본계약 체결해서 나중에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대상이고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이거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그냥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축권은
부동산과 역시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주권은 부동산 이런 식으로만 돼 있으면 좀 곤란한데, 문제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은 대상이 되는데,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좀 안 되는데요. 어떻든 간에 하여튼 뭐 출제 의자들 봐서요.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저작권 등 일체 무치상권 아니에요. 미음본 광업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자, 우리 양도세는 실질과 현직상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콘도미니엄 회원권. 자,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됩니다.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니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주권, 자, 이런 걸 때 아니라고 봤어요. 아니라고 봤는데, 여러분들 어떤 간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이주권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좀 불완전한 건데, 그 다음에 강화권 확실하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주권과 여기 임차권은 우리 교재처럼 돼 있으면 안 되고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놨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취지만 알고 여러분들 가십니다. 자, 반드시 대상인 거 아닌 거 알아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라고. 260페이지 35번 문제부터는 이제 양도 및 취득시입니다. 어느 때를 양도시로 하고 취득시로 하느냐에 따라 보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시험에서 또 틈틈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이거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본격적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